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반지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레이싱 모델 중에서 밝음과 예쁜 미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제 미소를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원장님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모셨습니다. 서울 그레이스 치과의 부혜지 원장님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네, 간단하게 저희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강남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그레이스 치과의 대표 원장이고요.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이제 치료 분야는 심미보철 라미네이트 쪽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제가 교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원장님, 보통 교정을 하면은 네. 사람들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교정을 하면은 보통 언제 끝나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사람마다 그거는 너무 많이 달라서요. 딱 그 일률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경우는 한 3개월 정도에도 끝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정말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2,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의 이제 그 교합 상태나 지금 치열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짧게는 어쨌든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정도까지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교정을 하면은 발치를 당연히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고요. 발치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 뻐드렁이나 뭐 돌출되어 있는 경우, 그 돌출을 해소하고자 집어넣고자 할 때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발치를 하지만 저도 웬만해서는 저희 환자분들께 비발치를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꼭 뽑아야 되는 경우 아니고는 비발치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비발치를 권유하는 특별한 이유가 더 있나요? 물론 저희가 발치하는 교정, 그러니까 발치 교정에서 발치하는 치아는 기능이 떨어지는 치아를 발치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생리를 뽑는다는 거는 그쵸.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제 주변에도 그리고 저도 교정을 해봤지만 고무줄을 걸잖아요. 네. 그 고무줄은 왜 거는 건지. 이 둘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고무줄이에요.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고무줄이어서 고무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턱의 부정교합이 심할 때 그럼 턱이 갸름해지진 않는다 그러는데 혹시 턱이 움직이는 문제다 보니까 턱 관절에는 문제가 이상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부정교합인 정상교합으로 치아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긋나게서 씹으면은 이 문제를 고스란히 턱뼈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병원에도 교정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턱 관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간 치료 과정에서는 사실 자기가 원래 습관이 됐던 거에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는 현상을 느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상교합이 되면 안 좋아졌던 턱 관절도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좋아지게 하는 게 교정치료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턱 관절은 일시적인 증상으로는 더 안 좋아지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관절 자체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정치료는. 미간상 안 좋은 모습이 크다 보니까 설치 교정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네. 바깥에 하는 교정과 설치 교정의 차이점과 장단점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일단 설치 교정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여기서 보이신 게 밖에 붙이는 장치가 아니라 네. 입 안쪽에 붙이는 장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는 전혀 티가 안 나요. 그쵸. 티가 안 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밖에서 붙여서 와이어로 당기는 힘이 아무래도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쪽은 폭경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안쪽에서 와이어를 걸쳐서 당기는 힘은 좀 더 약해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혀에 걸리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어눌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나운서 분들, 발음이 중요한 아나운서 분들은 설치 교정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콤비 교정이라고
위에는 안쪽에 붙이고 아래는 밖에 붙이고. 아, 저 많이 봤어요. 네, 제 그죠. 주변에도 모델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위에는 안쪽에 네, 붙이고 네. 바깥쪽에는 이렇게 네. 티가 안 나더라고요. 위에 붙이면은 발음상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젊은 분들은 위 치아가 많이 보이지 아래 치아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콤비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원장님 그 양악 수술이라는 게 턱뼈를 건드리는 정말 큰 수술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무서운 수술인데 혹시 양악 수술 말고도 교정으로만 교정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위턱뼈하고 아래턱뼈의 차이가 너무 심하면 그거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무분별한 또 양악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서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발치, 발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수술도 비수술로 해서 치아 교정만으로 최대한 그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양악 수술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 오셨을 때, 물론 저희도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이제 의뢰를 하지만 아닌 경우 해결해 드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비수술 양악 교정은 정확히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비수술 양악 교정이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그러니까 양악 수술의 경우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이 둘의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서로 다른 식의 부정교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대칭이 너무 심하거나, 안면 비대칭까지 오는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거나, 그런 경우 이제 세 가지 경우에 양악 수술을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정밀 진단을 통해서 그 수치를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양악 수술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치아 교정을 가능하다면 완벽한 정상 교합은 될 수 없지만 보완하는 정도의 치아 교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그런 교정을 비수술 양악 교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비수술 양악 교정이 무조건 옳다, 더 건강하다,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양악 수술을 안 하는 게 심적 불안도 더 덜할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꼭 주걱턱이나 양악 비대칭은 교정이나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걱턱이나 비대칭의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혀의 위치가 또 내려앉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턱을 계속 미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혀의 위치는 힘 풀고 있을 때 입천장 쪽에 살짝 닿는 게 혀의 위치의 원래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연조직과, 그러니까 주위의 근육이나 연조직과 그 치아 교정을 동시에 병행을 한다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 주걱턱과 비대칭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잡힐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분들도 침을 삼켜보면은 천장에 안 닿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도 아랫니 쪽에다가 혀를 대고 침을 삼키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고쳐주셔가지고 천장에 대고 침을 삼키는 방법을 익혔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비대칭이나 이런 고민하기 전에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꽉 차졌는데요. 굉장히 훈남께서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혹시 누구신지 실례가 안 되신다면 제가 질문 좀. 네, 저는 그 서울 그레이스 치과에 이제 교정을 한 이제 5개월 차 된 새내기이고요. 네, 유주영이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많이 얘기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이 치아나 이런 발음 이런 게 중요해서 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서울 그레이스 치과를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감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정교합, 그다음 약간 주걱턱 형태의 이제 치아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발음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약간 턱관절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턱관절 때문에 이거는 조금 치료를 해야 되겠다 늦기 전에. 그래서 이제 상담들을 이제 다른 치과들을 가다가 다른 치과들은 다들 양악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양악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원장님께서
주영 씨 교정으로 이거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님을 믿고 지금 이제 교정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가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또 좋은 사례로 또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유주영님의 교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주영님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비수술 양악 교정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고요.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게 양악 수술을 안 하고도 정상교합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협조도예요. 말씀드렸듯이 혀의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주위의 연조직 훈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 해주면 아무리 교정장치로 열심히 당긴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주영님은 굉장히 협조를 잘하는 아주 모범 환자여서 그리고 유주영님은 네. 교정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좀 더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려움이 무조건 있죠. 네, 무조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거 교정 장치만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고무줄 치료할 때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는 사람들도 이제 교정 이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다들 관심도 가져주시고. 오늘 촬영을 앞두고도 제가 그 주영님이 이렇게 그 자랑스러웠던 게 네. 지금 촬영하면서 고무줄을 뺐어요. 아. 그 전까지도 계속 고무줄을 끼고 저희랑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촬영 들어오면서 고무줄을 뺐는데 굉장히 성실한 환자분입니다.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역시나. 저 네, 그러면은 유주영님은 네. 저희 서울 그레이스 치과의 얼굴이 제게 혹시 궁금한 사항 없으신가요? 저는 지희 씨 치아를 보면서 지금 뭐 라미네이트를 하셨는지 아니면 교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사실 라미네이트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희 직업상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분들 솔직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서울 그레이스 치과를 찾은 이유가 라미네이트를 상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찾았었는데요. 그때 원장님께서 제 치아를 보시고 굳이 라미네이트보다는 투명 교정으로도 교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울 그레이스 치과가 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쵸 원장님? 네, 맞아. 지금까지 투명 교정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원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명 교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 교정이랑 어떤 네, 차이가 네. 있는지. 사실 투명 교정은 가장 확실한 차이는 장치를 치아에 직접 붙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확실한 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교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은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투명 플라스틱이거든요. 정말. 이거를 끼면 자연적으로 끼고 있으면 치아가 살짝씩 움직여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이거를 그 제작을 해서 그래서 환자분은 끼고만 있으면 되고 사실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뭐 투명하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설치 교정하고는 또 다르게 뭐 혀에 걸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발음상의 문제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교정 장치죠. 그럼 원장님 저에게 라미네이트 말고 투명 교정을 제안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단점이 치아를 깎아야 돼요. 치아 삭제를 아무리 적은 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치아에 문제가 있는 치아라면 오히려 치료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생리를 깎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라미네이트보다는 치아 교정을 많이 권유하는 편이고 그리고 지희 씨 같은 경우는 치아 모양은 너무 예뻐서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모양도 너무 예쁘고 미백도 해보셨는데 미백도 되게 잘 되고 그래서 치아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다만 틀어진 것만 제대로 잡기 위해서 교정을 제가 권유드린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 진짜 원장님은 다른 치과 원장님들하고 다르게 약간 환자의 진짜 그런 환경이나 그다음 가진 그런 베이스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주시는 게 진짜 들어보면 또 저랑 또 다른 케이스지만 네. 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유가 서울 그레이스 치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 서울 그레이스 치과의 부혜진 원장님과 저희 모범 환자인 저 유주영님과 함께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부탁드릴게요.
치과를 선택을 할 때도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서 꼭 잘 생각하시고 본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용보다 치료 비용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 앞으로 저희 치아를 평생을 쓸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성인이 돼서 나온 연구치는 이제 없어지면은 다시 복구가 불가능해요.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교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원장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여러분, 서울 그레이스 치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다 같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외치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 그레이스 치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